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머스랜드입니다. 경지정리가 잘 돼 있는 진흥지역의 농지가 아니라면 그 경계나 면적이 등기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실제로 한 필지를 통째로 타인이 점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옆에 농지 일부를 침범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란히 붙어 있는 두 필지의 농지 중 하나가 옆에 농지 일부를 침범해서 20년 이상 경작이 되어 왔다면 그 농지는 일단 점유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의 쟁점이 되는 가운데 옅은 색깔의 이 농지에 대해서는 침범한 쪽이 점유자가 되겠고, 침범 당한 쪽은 소유자 또는 등기 명의인이 되는데, 이번 영상은 이 농지의 점유자나 소유자의 명의가 바뀌게 되면 시효 완성과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20년간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점유 개시일이 기산점이 되고 20년이 되는 이 시점이 시효 완성일이 되겠죠. 그리고 시효가 완성이 됨과 동시에 점유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게 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권리를 바탕으로 점유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쳐야만 마침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제245조 1항에서는 20년간 계속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유 취득 시효는 점유자와 소유자의 변동 시점에 따라 시효를 완성하는 방법이나 그에 따른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침범을 당한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이 있을 때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점유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경우와 바뀌는 경우를 비교하면서 시효 완성의 과정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현재까지 점유자인 A와 소유자인 갑이 바뀌지 않고 동일인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시점은 현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날,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20년을 역산하면 간단한데요. 소급해서 20년이 되는 바로 이 시점이 기산점이 되겠고, 그러면 이 시점은 시효 완성일이 됩니다. 시효 완성일을 굳이 현재로 하지 않고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선택한다면 기산점도 그만큼 앞으로 당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점유 기간이 20년 이상만 된다면 점유를 개시한 날과 이 시점 사이에는 어디든지 기산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 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 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 시효를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점유자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는 하자까지 승계하는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유 기간 중에 점유자가 A에서 현재는 B로 바뀌었는데, 만일 이때 B의 점유 기간이 20년이 채 안 된다면 이런 경우는 B는 A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장한다는 건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도 선택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A의 점유를 통째로 승계해도 되고 그림처럼 이렇게 필요한 일부 기간만 승계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산점을 여기로 정한다면 현재가 시효 완성일이 될 것이고, 또 기산점을 여기로 정한다면 그만큼 시효 완성일도 앞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그 결과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한편 점유자의 변동이 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 예컨대 A가 1970년 6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2년이죠. 그리고 그 특정 승계인인 B가 1992년 6월 1일부터 2006년 9월 현재까지 약 14년이 되겠네요. 이렇게 점유하여 왔는데 그동안의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B는 A의 점유 중 일부만의 승계를 주장하여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의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 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의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소유자가 바뀐다는 것은 등기상 명의가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유자가 언제 바뀌는가에 따라 취득 시효를 완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산점인데요.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동이 있으면 기산점은 점유 개시일로 고정이 됩니다. 즉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점유 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20년이 지난 이 시점이 시효 완성일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시효 완성일 이전에 소유자가 바뀐다면 이런 경우는 취득 시효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점유자는 바뀐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제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 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취득 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면 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당시의 점유자와 소유자인 A와 을의 관계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어떨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취득 시효 기간 만료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취득 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효 완성일 이후에 이 시점에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면 이런 경우 점유자 A는 새로운 소유자인 을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을은 나중에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산점을
점유 개시일로 고정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점유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뒤로 늦춰서 정한다면 그에 따라 시효 완성일도 뒤로 늦춰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효 완성일 이전에 소유자가 바뀌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점유 취득 시효도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라면 소유자가 100번, 1000번 바뀌어도 언제든지 점유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인 제3자의 지위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소유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기산점을 점유 개시일로 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효가 완성되고 난 후에 소유자가 바뀐다고 해서 점유 취득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엔 소유자가 바뀐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잡고 이 점유 개시일부터 다시 20년간 점유를 하면 2차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산점 이전에 지나간 내용들은 다 소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시 똑같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유자가 갑이 아닌 을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취득 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취득 시효의 점유 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다 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취득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기고, 이를 근거로 점유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일 그 사이에 제3자로 소유권이 바뀌고 등기 명의가 넘어가게 되면 어렵게 완성한 취득 시효가 날아가게 됩니다. 물론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해당 토지를 매도한 소유자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소유자인 제3자가 서로 짜고 통정매매에 적극 가담을 한 경우라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모든 증명은 점유자 측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런 토지를 매매하게 된 분들이나 그리고 자신의 토지가 점유 취득 시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토지주들께서는 자신이 점유자가 됐건 소유자가 됐건 지체하지 마시고 먼저 양쪽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서 소유권 변동의 시점과 그리고 취득 시효 완성 여부를 빨리 따져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점유자와 소유자 변동에 따른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좀 되신다면 바로 전에 올려드렸던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우스랜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